창밖으로는 아침부터 가느다란 빗줄기가 창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50대 후반을 넘어선 나이, 이제는 가슴 설레는 로맨스보다는 잔잔한 평온함이, 뜨거운 열정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이 더 어울리는 나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매일 그랬듯이 무덤덤하게 아침상을 차리고 습관처럼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하루가 시작되리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식탁 위 잔잔한 배경처럼 놓여있던 핸드폰이 갑작스레 요란하게 진동하며 화면에 뜬 그 이름 석자는 오랫동안 잠잠했던 내 평온하던 심장을 단숨에 벼랑 끝으로 거침없이 밀어넣었다. 명석 민호 아빠라는 평범한 이름이 아닌 내 가슴속 깊은 곳에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이 묻어두었던 그 사람. 문자 메시지는 놀랍도록 짧고 간결했다. 낯선 카페 주소와 함께 잠깐이라도 좋아. 꼭 한번 얼굴 보고 싶어. 라는 단 세 문장의 절박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내 손가락은 마치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면 안 된다. 이건 옳지 않다는 이성의 차가운 경고와 그를 만나야만 해라는 이미 신발장으로 향하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이 내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싸움을 벌였다. 결국 나는 가장 아끼던 특별한 날에만 두르던 실크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두르고 차가운 빗속을 뚫고 그곳으로 향했다. 마치 홀린 듯이. 카페의 묵직하고 육중한 문을 힘겹게 열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진한 커피, 향기와 귓가를 부드럽게 감싸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나를 조용히 반겼다. 그리고 창가 자리, 빗방울이 송골송골 아름답게 맺힌 유리창 너머를 멍하니 응시하며 상념에 잠겨있던 한 남자, 바로 명석 씨였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그에게도 깊은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선물했지만 나를 발견하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일어서는 그의 눈빛만큼은 마치 청춘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놀랍게도 닮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주변에는 갓 사랑을 시작한 듯 풋풋한 젊은 연인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달콤한 대화를 속삭이고 있었지만 우리 테이블 주변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겁고 긴 정적이 감돌았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나의 눈빛을 읽으려는 듯 조용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 2잔을 주문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내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덮어왔다. 그의 손바닥은 지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투박하고 거칠었다. 지난 3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알려주듯 굳은 살이 박힌 그의 마디마디가 내 매끄럽고 여린 손등에 닿는 순간 나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랜만에 만난 이에 대한 반가움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해묵은 갈망과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여자로서의 애틋한 대우에 대한 본능적인, 원초적인 반응이었다. 미수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그의 목소리는 마치 창밖의 빗소리에 젖어있는 듯 촉촉하고 애절했다. 그는 내 손을 더욱 꽉 쥐었다. 마치 이번에도 잠시라도 놓치면 영영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수만 가지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었다. 가난 때문에 나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그날의 변명, 평생 다른 여자의 남편으로 살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나를 품고 살았던 죄책감, 그리고 이제야 다시 내 앞에 염치불구하고 나타난 절박함과 간절함까지. 나 사실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아내 곁에서 잠들면서도 무심코 내 이름을 부를 뻔한 게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이 많아. 미안하다, 미수가. 너를 이렇게 혼자 고생시킨 게 나인 것 같아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 그의 고백은 독약처럼 위험하고 달콤했다. 나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를 원망하며 홀로 보낸 수천 개의 밤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남편은 은퇴 후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며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30년 전 나를 떠났던 이 남자는 여전히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여자로 대하고 있었다. 명석 씨는 제 곁으로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다. 그의 강렬한 채취와 은은한 커피 향기가 섞여 내 코끝을 야릇하게 간지럽혔다. 그는 제 손가락 사이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파고들며 내 살결의 부드러운 감촉을 탐닉했다. 그의 손톱이 내 손목 안쪽에 연약하고 예민한 살을 살짝 긁고 지나갈 때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억눌린 신음을 아슬아슬하게 내뱉었다. 미수가,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남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될까? 나랑 같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자. 내일 당장 비행기표를 끊을게. 자식들도 다 컸잖아. 더 이상 무의미하게 남편에게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 그의 제안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카페 안의 조명은 더욱 은은하고 몽환적으로 빛났다.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다. 이건 미친 짓이야. 친구 남편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첫사랑이라고 해도 이건 말도 안 돼. 애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하려고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며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내 몸은 이미 그의 뜨거운 숨결에 노골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의 뜨거운 입술이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부드럽게 닿을 때마다 나는 마치 20대의 풋풋한 미숙으로 돌아간 듯 온몸을 주체할 수 없이 떨었다. 카페의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테이블 아래로 우리의 무릎이 은밀하게 맞닿았다. 등산복 바지 위로 전해지는 그의 허벅지 근육의 단단함이 내 다리를 타고 올라와 아랫배를 찌릿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좁은 카페 테이블 위에서 서로의 영혼을 빨아들일 듯 처절하게 탐닉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30년이라는 긴 공백을 단 하룻밤 만에, 아니 이 짧은 몇 시간의 대화 속에 모두 채우려는 듯 처절하고도 농밀한 교감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의 거친 손길이 내 손목을 타고 올라와 블라우스 소매 안쪽에 여린 살결을 더듬을 때 나는 제가 평생을 지켜온 모든 도덕적 잣대와 윤리의식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이야기는 더욱 솔직하고 은밀하게 깊어졌다. 그는 자신의 암 투병 사실을 어렵게 고백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죽기 전에 꼭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품에 안아보고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연락했다고. 그 절절한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랫동안 억눌렀던 뜨거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여보, 정말 미안해하지만 나도 단 한 번쯤은 여자로서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나는 남편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하려다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 명석 씨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차가운 빛 속으로 말없이 걸어갔다. 우산 속에서 그의 든든한 어깨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을 때 느껴지는 낯선 든든함. 그는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오늘 밤 나 너 절대로 안 보낼 거야.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딱 하룻밤만이라도 온전한 연인으로 지내자. 그의 뜨거운 숨결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사라졌지만 그 울림은 내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렬하고 깊었다. 호텔 로비의 밝은 조명 아래서 다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평생을 기다려온 내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운명과도 같은 존재였다. 방문이 마침내 열리고 우리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서로의 체온을 격정적으로 탐닉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의 파편들이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하얀 시트 위로 뒤엉킨 우리의 그림자가 호텔 유리창에 비쳤다 사라지기를 밤새 반복했다. 그의 거칠고 뜨거운 손길이 내 몸의 구석구석을 일깨울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매력적인 여자임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실감했다. 새벽녘 창밖의 빗줄기가 거짓말처럼 잦아들 무렵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품에 안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애절한 몸짓이었다.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서로의 영혼까지 빨아들일 듯 탐닉했다. 그의 거친 호흡이 내 귓가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잊지 마. 넌 영원히 내 여자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몸에서는 아직도 그의 채취와 빗물 냄새가 묘하게 섞여 진동하고 있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자 남편은 평소처럼 TV 앞에 누워 이제 오냐? 친구 만난다더니 참 오래도 있네. 밥 줘라고 무심하고 건조하게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재빨리 스카프로 제 목에 남은 그의 흔적을 가렸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해 보이는 가정, 하지만 제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이제 매일 비 오는 날만을 기다리는 뜨겁고 은밀한 비밀이 생겼다. 황혼에 핀 꽃은 젊은 시절의 꽃보다 더 빨리 시들기에 더욱 애틋하고 아름다운 법이다. 하지만 그 향기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법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지우지 못한, 잊히지 않는 이름 하나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이름은 누구인가?